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커뮤니케이션 장애 요인 사례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사례 두 개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택적 지각 사례입니다.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처음 본 것은 약 2년 전 한국 생산성 본부에서 리더십 강의를 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리더십 사례를 소개하던 중 미군인 조지 패튼 장군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역시 미군인 오마 브래들리 장군의 섬김의 리더십의 사례를 설명하던 때였습니다. 통상적으로 강의할 때 저는 제가 보유 중인 동영상을 사용하지만 당시는 두 장군에 대한 동영상이 없어서 유튜브에 연결하여 교육생들에게 동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후 종종 유튜브의 동영상을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 및 국방에 관한 동영상은 T 유튜브의 동영상을 주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정책 또 동향에 대해서 신속히 업로드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내용 중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안보정책, 또 대중국 안보 및 경제정책, 또 인도 태평양 전략 등에 관한 것들도 들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부는 잘했고 일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T 유튜버의 생각, 경험, 가치관 등이 부합하여 이 동영상을 종종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유튜브 상에서 어떤 동영상을 주로 보시는지요? 물론 동영상을 거의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주로 농업의 소개에 관한 동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미국 농부들의 그 농장 규모 또 용농 방법 등을 보면 미국 농부들의 스케일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농부들과는 차이가 엄청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통상 미국에 여행을 가게 되면 관광지를 중심으로 여행을 하기 때문에 미국의 농장에 가볼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유튜버는 농장을 방문하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또 재미있게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기 때문에 자주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배 후 이 동영상의 내용이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패배 불인정, 또 이딴 소송, 또 바이든 당선인에 대한 불인정 등에 관해서 저는 속으로 T 유튜버께서 적극적으로는 아니지만 약간 좀 우호적으로 평가하였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물론 저는 T 유튜버와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T 유튜버의 동영상을 보고서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 영상물은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일부 지지합니다. 하지만 영상물은 저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가치관 등과 부합하지 않아서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미국 대통령 선거의 부정행위 또는 부정의 정도를 잘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나 발언은
미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T 유튜브의 영상물들을 시청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피드백 미흡의 사례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S전자 C사업부 생산관리과에 R 대리가 주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R 대리가 주무사원으로 근무하고 있었던 시절에는 C사업부의 사업이 초기 단계라서 대부분의 업무가 불안정하였고 또 신규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었습니다. 신규 사업은 글자 그대로 새롭게 탄생된 것이어서 아직 주인은 없지만 사업부 단위에서 반드시 누군가가 해야 할 업무였습니다. 당시 많은 신규 업무는 해외 사업본부에서 생산관리과를 통하여 사업부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생산관리과에서는 이를 정리하여 관계 부서에 통보하였지만 관계 부서에서는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신규 업무의 접수를 거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R 대리는 신규 업무를 도맡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매우 바빴습니다. 하지만 주인 없는 업무를 하다 보니 R 대리는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부서에서 온 어떤 업무 처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다른 부서에서 온 문서의 업무 처리는 일단 여직원이 받고 또 정리를 해서 1차로 R 대리에게 올린 다음에 과장의 결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R 대리가 너무 바빠서 일이 지체가 되었습니다. 또한 급히 처리해야 할 업무도 R 대리의 책상 위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피드백이 미흡한 경우를 경험하셨는지요? 제가 M사에서 품질 부서장으로 근무할 때 S전자 휴대폰 사업부에서 M사 부품이 불량이 났다는 피드백이 왔습니다. 또한 샘플도 동시에 왔습니다. 다만 휴대폰 사업부에서는 절단을 해보진 않아서 그것이 정말 M사의 불량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도착한 샘플을 품질 부서에서는 즉시 절단하여 절단면을 분석한 결과 다행히 M사의 불량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즉시 S전자에 분석 결과를 통보를 하였고 S전자에서는 M사 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당시 휴대폰에 들어간 부품은 워낙 작아서 깨알의 몇 분의 1에 불과하여 부품을 절단하지 않으면 어느 회사 부품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생산관리과에서의 업무 처리가 늦다고 다른 부서에서 불평을 하자 생산관리과장은 아직 문서도 못 봤는데 무슨 소리냐고 대꾸를 하였습니다. 그 후 생산관리과장은 R 대리에게 질문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문의 주요 내용입니다. R 대리, 구매과에서 보낸 문서 봤습니까? 못 봤습니다. 아직 접수된 것 없습니다. 문서 수발신 대장 가져와요. 문서 받은 걸로 되어 있잖아요. 문서 어디 있습니까? 여직원이 문서를 찾아서 여기 있습니다. R 대리는 급한 문서를 결제 올리지 않고 거기에 쌓아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생산관리과장은 재발 방지를 위해서 문서의 처리 프로세스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즉
여사원이 접수를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바로 과장이 결제를 하고 나중에 알대리에게 전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문서 수신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재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